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운의 주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에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부 역시도 한치의 문란함 없이 강대강의 지금 대치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태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군들, 테마군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. 뭐 그에 따라서 원격 진료 테마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관련 종목군들을 짧게나마 뭐 어떠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 기업들의 위치 그리고 뭐 거래량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입니다. 뭐 인성정보 뭐 많이들 아시죠?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원격 진료 장비 업체로는 이제 탑10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뭐 항상 그랬듯이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때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뭐 주요 이슈들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보훈처와의 계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뭐 이제 질병 모니터링 기계 부분이 모뎀 기능이 없어서 인터넷 지역에 설치를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인성정보의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레퍼런스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보훈처에 수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예상 수요 자체가 한 50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50%만 동사의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높은 매출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유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최근 이슈고요. 그리고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죠. 네,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원격 진료, 원격 의료 관련된 이슈들을 놓고 봤었을 때 한 14개 정도, 14개 국가에서 지금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가장 탑티어, 1티어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성정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전반적인 차트 흐름들을 좀 놓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 구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부각이 됐었던 시점이었고 이 시점 역시도 또 원격 진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했었던 구간이고 그리고 눌림목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패턴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구간 역시도 직전 저점이죠. 이런 이제 넥라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튀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6,300원대? 그러니까 작년도 5월달하고 이제 6월달에 이 고점 부근에서 뭐 약간 이제 저항에 대한 냄새가 좀 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뭐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테마라는 것 자체가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모멘텀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 의미 없이 그냥 돌파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확률 높은 그런 패턴들을 좀 완성해 나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성정보가 상승을 한다. 그리고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특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인성정보의 주가 흐름들은 계속 이제 관적에 좀 넣어놓으시면서 뭐 나는 테마 대응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관찰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볼 텐데요. 이 케어랩스라는 종목입니다. 이 케어랩스의 내용을 제가 이제 뉴스를 조금 이제 캡처를 좀 해갖고 온 내용들인데 일단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있어요. 예, 굿닥입니다. 굿닥. 예.
뭐 비대면 진료의 가장 핵심은 이 환자들과 의료기관 그리고 의사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케어랩스입니다.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요 케어랩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보시게 되면 이제 굿닥 같은 경우는 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의료 정보 불균형을 해결을 하고 병원과 환자 양측의 편의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높여가지고 뭐 상하 간의 연결을 증대시킨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오고 가고 불편함 그리고 뭐 예약 진료라든지 그리고 의사들 역시도 진료실에서 또 순번을 대기하고 이런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이제 의료 대란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케어랩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케어랩스의 차트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동일해요. 다만 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뽑아낸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테마에 대한 움직임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죠. 관심도가 좀 집중이 되면서 거래량들이 좀 증가가 된 상황들이고 바닥권에서에 대한 수급 자체가 집중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케어랩스의 주가 상승 흐름들도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. 다만 이제 항상 뭐 테마주들의 움직임들 속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 갑작스럽게 정부하고 의료계가 화해 모드로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뭐 진척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항상 차익 매물들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케어랩스 같은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겠죠. 뭐 인성정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인성정보를 따라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1등주보다는 나는 2등주, 3등주에 좀 더 매력을 느껴!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죠.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1등주가 아니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 좀 포커스 좀 맞추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이제 굿닥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것들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블루엠텍이에요. 블루엠텍인데, 일단은 이거는 이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.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 약배송 허용 법안 발의하겠다는 얘기인데요. 이게 내일서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거든요. 과연 이 의료계 사태들과 더불어서 국회에서 이러한 이제 법안들이 어떻게 발의되는지, 발의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계, 의학계, 이런 쪽에서에 대한 집단 행동에 있어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약을 수령하는 거잖아요. 처방을 받고 그리고 그 처방전을 통해 가지고 약을 수령하는 건데 이 약마저도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약 배송을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도 또 후발주로서에 대한 역할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.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. 블루엠텍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상장한 날짜가 이게 지금 12월,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13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 병원의 대상 전문의학 품 이커머스라든지 블루팜 코리아를 출시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이 약배송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선택지를 놓쳐라고 하게 되면 이 블루엠텍 하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팜코리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쿨팜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블루랩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국 전용 의약품 온라인 스토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플랫폼들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약배송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블루엠텍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내질 못했었거든요. 이번에 이러한 내용들이 불거지면서 이 블루엠텍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케어랩스도 마찬가지고 이 블루엠텍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관련주 쪽에서 이제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는 뭐 절대 강자로 올라갈 수 있는 뭐 기회를 엿보고 있다.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종목을 우리가 인성 정보를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
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이 케어랩스와 이 블루엠텍이다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이러한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데 있어서 종목들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뭐 트레이딩 여부 역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까? 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요 세 가지, 이 세 개의 기업을 말씀드리니까요. 좀 안타까운 일이죠. 예.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참 잔인합니다. 예, 국민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또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냉혹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수익이라는 하나의 큰 뭔가 목표점, 예,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 요 정도 세 기업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나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세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. 꼭 필히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각자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